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트랜잭션은 우리가 외 개발자나 DBA는 다 아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명령을 수행시킬 때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시킬 때 가장 작은 단위예요. 소프트웨어의 스레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트랜잭션의 특징은 업무가 단일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업무가 시작하면 업무 프로세서가 있고 DB가 있어요. 시작하면 각각의 요청에 따라서 완전히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야 되고 독립성을 가지면서 그런 그런 특징을 ACID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올 건데 한번 정리를 읽어보시면 이들 연산 이거 뭐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가된 상태나 다른 변환시킴 이런 특징이 있고 개념들 보시면 시작하고 일관성과 고의성을 형성하고 보장하고 원자성 그리고 연속성까지 이게 나중에 보시면 A가 원자성 이쪽이 A예요. AC 일관성 I, D 나는 각각의 다른 특징을 보시면 되고 ACI에서 첫 번째 원자성이란 이 트랜지션 시행시킬 때 하나의 작업 단위로서 최소 작업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자체가 수행되거나 실패할 경우 완전히 롤백되는 거. 리커 되거나 완전히 롤백되는 거. 그러니까 중간의 단계는 어떤 소리고 일관성은 끝내면 완전히 보존되는 거고 그 고리성은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있을 때 이거 이제 각각 격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속성은 저장하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고. 그 트랜잭션의 상태 개념도는 다 아실 거예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부분적 완료. 여기서부터 디스크에 쓰는 것도 과정이죠. 이건 뒤에 넘어가시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DCL이라고 배웠었잖아요. DCL 명령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복구 기법을 통해서 롤백이나 리드를 통해서 제어하는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처리면 커미가 롤백인데 지금 앞에서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에어스 레벨에서 이 고리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하는가 그에 대한 특징이 나온 게 아이솔레이션 고리성 레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 트랜잭션이 있어요. 트랜잭션이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걸 더티 리드라고 하고 언커미티드 리드 그리고 이 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트랜지션을 완전히 끝냈잖아요. A, B, C하고 하면 이 C 끝난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것을 그냥 커뮤니티드 리드 하고 기가 누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읽은 상태에서 또 수정할 때 그때까지 막는 걸 리피티드 리드이고 시뮬레이션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개념들 보시면 여기서 커밋 했어요. 커밋하고 리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커밋 한 더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커밋 안 된 상태에서 있는 것을 리드 언커미티드 더티 리드 그런 걸 보시는 거고 커밋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까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리드 상태에서 갑자기 사용자가 락을 걸 수 있어요. 그것을 리피티드 리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 갱신까지 막아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특징은 다른 트랜지션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ACID 보장하고 락킹 기반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렬성 보장이 이제 원자 독립성 보장이 안 될 경우 문장이 나온 게 부정판도, 이거 언커미티드 읽는 거예요. T1과 T2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T1을 읽는 것이 부정판독이고, 다 끝난 상태에서 또 읽고 이렇게 두 번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두 번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변해서 그다음 다른 걸 보는 것을 비반독 판독이고요. 그리고 가성 판독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거나 나타난 거, 유형처럼. 그래서 트랜지션 레벨은 리드 언커미티드, 리드 커미티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쓰죠. 그 다음에 락을 통해서 있는 거, 이거 그런 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팬텀 컴플레이트 보시면 뭐가 되면 두 가지의 트랜지션이 있고, 여기 A 데이터한 걸 두 개 같이 한다고 해요. 근데 A가 10이에요. 10인데 고 어떤 라우 단계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지션이 두 개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쓰고 나서 긁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L 기준으로 값을 설정해서 적응을 하려고 했는데, 또 B가 이 데이터를 변경시키거나 숙주나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관성과 무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를 팬텀 컴플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팬텀이 유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없는데도 나중에 B가 다시 넣어갖고 데이터가 생경처럼 나타나거나, 데이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B가 날려갖고 일관성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것을 유형처럼 데이터가 없었다고 사라졌다고 해서 팬텀 컴퓨터가 불러요. 그 락킹 당이 확정 물고 그런 건 보시면 되고, 팬텀 읽기란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데이터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건. 그리고 교착 상태는 이건 우리 CAOS 쪽에 똑같은데 이 개념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프로세스라는 거기 각각의 업무 단위로 찍는 트랜지션을 보시면 되고, 이게 자왕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읽어보이면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의 라를 건드리고 보면 그에 대해서 교착 상태가 발생해서 그에 대한 데드락이 걸려요. 그것을 DB 개념에서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자원을 하나의 라우 A, 라우 B로 보시면 되고, TX1, TX2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데드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데드락이 발생했던 거 알려주고, 일정 시간 내에서 아예 그 연결되는 트랜지션 다 전부 다 종료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교착 상태를 회피를 위한 우드 웨이트 보시면, 웨이트 단위는 그 프로세스가 3개 있어야 돼요. 이거 신참, 고참 프로세스 있고, 기존 프로세스 있고,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을 할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웨이는 고참을 말하고 뒤에는 다이는 신참을 말해요. 이 자원을 신참이 요청을 할 때는 그냥 롤백을 해버려요.
다이. 하지만 고참이 이게 자원에서 요청을 하면 대기를 해요. 이거 끝날 때까지. 웨이트. 이게 would wait고, 이게 똑같이 나가요. A 푸시 자원 가지고 있어요. 고참, 신참이 있어요. would wait. 이게 이때 요청을 하면 이놈의 자원을 강탈해서 때려서 강탈해서 다시 갖고 오는 거 would 그리고 신참이 요청하면 대기하는 거, 그게 would wait예요. 이건 다시 볼게요. 적은 타임스탬프를 가지면 대기하고, 타임스탬프 적은 소위는 그 사람보다 고참이면 소예요. 그지 않으면 복귀한 다이 롤백 하는 거고, 적은 타임스탬프 고참이 요청하면 우드 먼저 선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하는 거예요. 개별 프로세스의 타임스탬프를 지정하고, 프로세서가 보유 중인 자원을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원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 하나 할당하고 고참하고 신참을 굴려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셔야지 좀 더 쉬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동시성 제어는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트랜지션에서 순찰 보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중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지원을 하는데,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동시성 제어라고 그러고, 그림을 보시면 여러 트랜지션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직렬하죠. 할 수 있는 게 동시성 제어고, 동시성 제어가 안 되면 순서가 뒤바뀌어갖고 갱신 손실, 현황 파악, 모순성, 연쇄 복귀, 갱형 요연이라고 발생해요. 갱신 손실은 동일 데이터 같이 읽어보면서 그게 같이 갱신되는 거 문제를 말한 거예요. 현황 파악 오류는 수행 결과를 다른 듯이 참조하면서 발생하는 거고, 모순성은 아예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엎어고 뒤바꾸네. 이거 연습 볼게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할게요. 갱신 손실 봐봐요. X에 대해서 TX가 500을 정해갖고 이게 한 600을 됐죠? 근데 이게 500 곱하기 해갖고 1000이 됐죠? 근데 라이트 X를 해갖고 600이 됐고, 하지만 X가 다시 Y자고 1000을 바꾸죠. 그러면 내용이 두 개 돼서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데이터는 그건 날아가잖아요. 그것이 갱신 손실이에요. 그리고 현황 파악 오류는, 이건 팬텀 리더 똑같은데, A가 시작해갖고 읽어갖고 0.02펑콘 라이트를 했어요. 그 시작해서 하면 0.20 이렇게 나오잖아요. A TX1이 나오고, 근데 TX2가 시작하면서 10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원래는 이 TX가 일관성 때문에 끝내기 전까지는 적용을 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니까 원래는 TX2는 1000을 대상으로
0.01 곱한 다음에 나머지 값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각각이 여기다 보니까 발생하는 오류예요.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순성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봐봐요. 일관성 얻는 형태로 발생한다는데 ACID 뭐였죠? 그러면 지금 X하고 X1이 끝나갖고 600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Y가 해갖고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끝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아니니까 모순이 발생한 형태 보시면 되고, 연쇄복귀는 이건 다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여기만 틀려요.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쯤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면 이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응? 근데 이 상태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가봐요. 1로 가야 되는데 2로 가본 상태가 연쇄복귀예요. 어정쩡한 값을 복귀한 상태죠. 이게 동시성 제어 기법은 2단계 락을 통해서 여러가지 트랜지션을 같이 묶었다가 푸는 것을 투페이지 락킹이라고 하고요. 투페이지 락킹은 각각의 트랜지션이 각각이 그 락킹 단계 올라갔다가 차단하고 수축 단계가 있고, 그 타임 스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할당하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건등 단계는 최종 단계에서 끊는 관계고, 바주 버전 인덱스는 버전을 여기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제일 가까운 버전을 적용하는 거. 2PL은 장점과 단점을, 2페이지는 한 번에 같이 올렸다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장점을 생각해 보시면 알고, 이거 그게 맞아? 일단 연쇄복귀 방지하죠.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단점은 락시언 지연에 따른 대기 시간 증가하고 잘못하면 대대적 발생하죠. 이게 하나 잘못 걸리면 왕창 잘못 걸리죠. 근데 타임 스탬프는 데드락을 방지하지만 시간 순서에 따라 하잖아. 근데 롤백이 발생하고 연쇄복귀 하나 롤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밸리디에이션은 하나 짝짝짝짝 한 번에 검사하는데 비용이 높은 거죠. 한꺼번에 나중에 검사하니까. 락킹을 먼저 볼게요. 근데 몸 상태가 락킹 단계 보시면 사용자의 라우 단위로 그냥 상호 배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적용하는 거고, 해제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사용 못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유 락과 전용 락. 근데 락 걸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을 공유 락이라고 그러고, 전용 락은 못 읽어요. 사용자도 읽기 불가. 잠금 규칙은 이런 건 필요 없고, 이제 잠금의 단위가 행에서 라우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버헤드가 증가되고 공유도 줄어든다. 그런 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읽어보면 다 쉬운 개념이니까 읽어보면 되고, 근데 묶었다 푸니까 이것이 락킹을 발생했는데도 병행제의 모성이 발생하니까 직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P의 풋페이지 락킹을 발생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여러가지 트랜잭션을 하나에 묶었어요. 그냥 끝날 때까지 하나에 묶고 이것을 확장 단계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락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수축 단계였고 하나씩 다 푸는 거 단계. 이게 2페이지 락킹이고, 이 개념 단계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 단계와 수축 단계가 있어요. 하나씩 채고 단계부터 푸는 거. 그 문제점은 이거 데드락 발생을 할 수 있죠. 같이 여기 발생하면 같이 안 풀려요, 그냥. 그래서 요킹 기법이 엄격한 거하고 리글리스가 있는데 이거 가로키 넣어서 해주지. 모든 독점 락은 이렇게 갔다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갔다가 가는 거예요. 모든 독점 락은 트랜지션이 완료될 때까지 언락하지 않고 유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아까 푸는 거고. 이거 그 다음에 리글리스는 모든 락이 언락하지 않는, 이 개념과 좀 비슷한데 여긴 투페이지 독점 락이 있나봐요. 같이 자원을 공유하는 락이 있나봐요. 이건 독점 락이고 이건 1번 락인데 이건 독점 락이 한 게 있나 근데? 저기 투페이지 데이터를 안 보게 하는 독점 락이 한 게 있어요. XX. 네, 이게 끝날 때까지 안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락이 다 X뿐만 아니라 이거 X 쉐어드 락까지 가지고 있다가 푸는 거. 그리고 이거 현수성 없네. 이거 마지막은. 그리고 3단계는 이건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건데 이건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니까 나 다시 설명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나온 단계가 아니에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같이 맞춰야 돼. 이 데이터를 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거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커밋하거나 롤백하는 것을 투페이지 커밋이군요. 그것을 하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도 하게 하는 거. 이건 넘기세요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도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낙관적 제어 기법은 끝나는 시점에서 일괄 검사하는 락킹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나중에 이 끝나는 건등 단계에서 각각이 다 검사하니까 이게 여기서 부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대한 문제점이 있고, 처리 단계는 판독 단계, 확인 단계에서 건중하죠. 그 다음에 기록하는 단계가 있다. R, V, W 이렇게 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단계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확인 검사 조건이 약간 달라지는데 T1과 TJ가 있잖아요. TI와 TJ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걸려있지 않으면 그냥 낙관적 제어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1번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2번은 시간은 관계가 붙어 있으면 이게 먼저 이 밸리데이션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시점에서 뭐 쓰는 거고, 이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 하는 거고, 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간섭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로 둘 다 간섭이 없잖아. 그냥 하는 무간섭이 간섭된 거고, 이게 둘이 간섭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타임스탬프 방법은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거고,
대신 시간이 순서대로하니까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은 좀 어렵게 썼는데 쓰는 순서보다 이드 수가 먼저 빠르면 롤백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봐봐요. 첼스 있는 거보다 라이트가 먼저면 지금 읽는 거보다 쓰기가 먼저 빠졌잖아요. 그러면 롤백하는 거고 읽는 거 빠르면 읽기 허용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 때 그것밖에 없어요. 이건 앞에 나왔던 거고 여기까지 할게요.